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저희가 이남우 교수님 시간에 굳이 프라이싱 파워를 해석을 했어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가격 결정력이죠. 이제 뭐 소비자들이 그 제품 제화의 가격이 어느 가격 수준으로 움직여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좀 길더라고요. 프라이싱 예, 그렇습니다. competitiveness. 요거더라고요. 여러분께 정정 드리면서 이제 괜히 이제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또 이제 잘못된 것은 정정 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빠른 인정. 예. 그래서 많은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바꿨다는 거. 네, 요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빠른 인정 드리겠고요.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또 미국 시장 큰 그림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시장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주말에.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너무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이 너무 좋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쵸, 좋죠. 너무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상황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다우지수가 1.09%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S&P 500이 0.75%, 나스닥이 0.50%로 연 이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네, 부럽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후에 2부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했던 종목들이 딱 보시면 되게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샤오펑, 리오토, 니오,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아마존, 테슬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비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해서 전기차 아니면 소비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많이 만들고 내년까지 차량이 생산이 증가한다는 그런 호치성 기사가 나와주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는 뭐 지난주였죠. 너무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마스터카드,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 관련 지표가 잘 나오면서 어쨌거나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올라갔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아는 종목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는 종목 선에서 올라갔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 아마존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다음 주가 실적 아닙니까?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입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마존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재 개그 느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부모장님도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아마존을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마존 사실 그냥 주식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주식으로 보유하지 않으면 뭘로 보유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게 한 주당 가격이 워낙에 크니까 비싸죠. 한 4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마도 ETF라든지 일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400만 원이면 충분히 한 주 정도?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일부 증권사에서 약간 쪼개서 매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부담이 없는 걸로 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지난주 일주간의 흐름을 볼 건데요. 딱 보시면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마이너스가 이제 없어요. 마이너스가요? 마이너스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1.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S&P 500이 1.8%, 나스닥 2.2%가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드디어 S&P 500이 20% 코어까지 올해 상승입니다. 올해 상승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거의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크주가 올라가는 거에 일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는 또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왔는데 82달러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올해 말입니다. 올해 69.5%가 올라왔어요. 유가가. 69.5%.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좀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 오르고 있어요. 다 오르고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빠져 있을까 지금 현재? 현재 전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빠져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예상을 해보세요. 채팅창 통해서 이 체감하는 지수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개별 종목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다르니까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뭐 테슬라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대비 한 평균적으로 1~2% 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가요. 올타임 하이 대비해서 1.05%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만 땡겨주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살짝만. S&P 500은 1.8% 밑에 있고요. 나스닥은 3.27% 밑에 있어갖고 야 진짜 이거는 뭐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다라고 그러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올해는 물론 조정이 좀 있었지만 거의 빠진 게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에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꼼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업종별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를 따지면 저희가 앞전에도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50% 넘게 올랐네요. 맞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가요. 올해입니다. 올해까지 모습입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에너지가 51%, 금융주가 34%, 부동산이 26%, 기술이 19%로 만약에 S&P 500 평균보다 높은 이런 업종을 보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제 에너지나 금융주를 이게 개인들이 보유하기에 상당히 좀 뭐해요. 왜 뭐해요? 무겁고 재미가 없고 그럴 좀 인상이 강한데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에너지와 금융주가 없었다 그러면 거의 포트폴리오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S&P 500 밑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확인해봤거든요. 들어오기 전에 주로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 업종들을 만약 더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도 S&P 500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금융주는 담아가면서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 그러니까 뭐 유가가 뭐 $100 이상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러시아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뭐 있을까요 정말? 언제까지 화석 연료만 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M이나 포드가 왜 올라갑니까 최근에?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왔던 것은 화석 연료일 뿐이고 앞으로 만약 신재생 에너지까지 간다 그러면 올라올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건 웬만한 분이 질문할 수 없는 건데 꼼꼼한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너무 무섭다 미국 주식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많이 오르면 말씀하십니다. 올라서 무섭고 하락하면 하락해서 무섭고. 하락하면 왜 무섭죠? 너무 더 떨어질까 봐. 더 떨어질까 봐.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뭐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검은색이 S&P 500 지수의 흐름인데요.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노란색이 포워드 PER, 앞으로 12개월 후에 선행 PER인데 이게 지금 26에서 20.3까지 빠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수학적으로 갑자기 아침에 머리 아프지나요? 5.7이 마이너스가 된 거? 뭘로 계산해요? 이게 옆에 있는 거 PER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EPS 분의 주가입니다. 주가인데 이게 적어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EPS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웃으시죠? 저는 저렇게 분수 나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EPS가 시속 100km 달리면 100km 달린다 그러면 주가는 50km 달리는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분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EPS가 커짐에 따라서 주가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토록 얘기했던 약간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게 아닌가. S&P 500 지수에는 관심을 가질 대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20.3을 깰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지지받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부터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딱 캡처해 놓으신 다음에 노트에 붙여놓으시면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 바로 전체 보기 화면 캡처 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할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 주식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장점. 이게 뭐냐면요. 마진율입니다. 마진.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익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란다. 이 표가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지금 13.5까지 올라온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마진율 얘기할 때 사실 내부적인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사람을 치면 체질을 얘기하는 거죠.
13.5%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 대비 이익도 증가하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질적으로 좋아지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 아까 보여드렸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질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하나 안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정도가 나와주면 원래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많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미 사실 저희 방송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보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혹여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이런 차트 설명 확인해 보시면서 미국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기사 하나 보면서 시장 상황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시장이 빠질 것 같다,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 의견을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보여줍니다. 빠른 인정. 빠르게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사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기사가 일단은 주식시장이 반등하면서 미스테리 브로커를 포함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틀린 의견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백오프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백오프, 히스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만의 의견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장이 올라가면서 나는 10% 빠질 것 같다 얘기했던 분들이 안 빠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죠. 안 빠지다 보니까 실제 지난주에 시장을 거쳐오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닌가벼라는 거죠. 이게 아닌가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죠. 이게 아닌가벼 하려고 했죠. 네, 근데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닌 거라고 하면서 의견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제가 왜 가장 큰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미국에 있는 월가에 있는 애널분들이 의견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의견을 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 상당히 기억할 만한 대목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앞으로에 대한 조정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벌써 회복이 되는 다시 건가요? 한번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그어진 글입니다. 대퍼란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퍼링 네. 이게 바로 이제 내년도로 일단 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분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올해 조정보다는 내년 조정을 더 많이 점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겠나요? 랠리라기보다는요. 네. 랠리라기보다는 이 정도 시장에서 약간 우상향 정도.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5, 6% 지수로 보게 되면 그 정도의 상승을 점치는 애널리스트가 많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경험치에 따라서 시장을 체감하는 시장이 많이 오른다, 시장 좋다 이런 게 굉장히 다른데 이제 1, 2년 사이에 미국 주식을 경험하신 분들은 연말 만약에 그 정도만 오르면 네. 시장 되게 재미없네.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하락할 때 좀 약간 조정장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숨쉴만하다 이런 시장으로 좀 연말을 느끼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소통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 테슬라가 너무 얘기가 많아갖고 테슬라 얘기 테슬라. 잠깐 할까요? 잠깐 네. 한 20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테슬라가 3% 지금 올랐죠? 많이 올라오면서 네. 사상 최고치 대비 고점 대비 얼마까지 와 있는지 아십니까? 고점이 한 900달러 선이었잖아요. 900달러죠. 900달러. 딱 6% 밑에 와 있습니다. 강하네요. 이건 뭐 이번 주 특히 내일 실적이 잘 나와주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네. 내일을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적을 벗어나지 않는 실적 발표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유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좀 보셔야지면 어떨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니까 네. 주간 전망을 좀 해볼게요. 주간 전망 해보겠습니다. 주간 전망은 너무 간단합니다. 세 네. 가지만 보시면 좋은데요. 실적 호조에 따른 시장의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의 상승도 전망됩니다. 또 ETF 출시에 따른 비트코인 상승까지 전망이 되기 그러게요. 때문에 비토 맞죠? 비토, 예. BITO.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는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에너지 때문에 유가 올라오는 건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 ETF가 빠르면 오늘 출시가 되거든요. 오늘 정말요? ETF가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관리 ETF에 관심이 크신 분들은 이걸로 비트코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분위기 좋아지게 만든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혹자는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하면 되지 왜 굳이 ETF 선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선물은 뭔가 좀 약간 또 위험하고 또 이렇게 그런 이제 수많은 네.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약간의
단타 매매를 충족해준다. 왜냐하면 단타 매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중장 계좌를 가질 분도 있는데 네. 사실 ETF가 나와주면 저희가 유가 세배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매매 욕구를 충족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인은 사실 그리고 24시간 거래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애프터마켓, 프리마켓도 있기는 하지만 장중의 움직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잠을 조금 잘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온 건 맞는데 네. 굳이 이 ETF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관련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의 큰 그림 그려봤고요. 잠시 후 이어서는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의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